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이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던 애인이 있습니다. 무슨 막장 스토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 군의 제식 소총인 K2 소총 이야기입니다. K2 소총은 개발 완료 후 벌써 40년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이자 최후의 무기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왔습니다. 40년 동안 제식 소총으로 쓰였으니 시대에 뒤떨어진 소총이라는 비판도 받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얘기인데요. K2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제식 소총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K2의 내구성과 성능은 이미 충분히 검증받아 왔지만 최근에 의해서 K2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돌격소총 M16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AK-47의 장점을 모아 만든 대한민국의 제식 소총 K2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특별한 점이 없는 무난한 총기입니다. 딱 AR-15 계열 소총 평균 수준의 명중률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K2 소총이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과 여러 국가의 제식 소총으로 사랑받아온 것은 높은 신뢰성과 조작 및 정비 편의성 덕분이었습니다. AR-15 계열 소총을 한 번만이라도 다뤄본 사람이라면 K2 소총의 조작법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분해 조립도 매우 간편합니다. 거기다 개머리판이 접히는 구조를 통해 정글이나 건물 안에서와 같은 좁은 환경에서도 걸림없이 마치 기관단총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K2 소총의 또 다른 장점은 생산 단가가 매우 낮다는 것인데요. AR-15 계열 소총의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을 기본으로 넘는 반면 K2 소총은 한정당 가격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명중률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100만 정 이상 생산되어 부품 수급도 원활하다는 장점들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제식 소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K2가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보급되기도 전인 1983년에 3만 정이나 되는 K2 총기를 구매했었고 지난 2006년에 3만 정을 추가로 구매하며 오늘날까지 나이지리아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필리핀 국립경찰이 사용하기 위해 K2의 개량형인 K2C1을 16,771정 샀었습니다. 미국에는 단발 사격만 가능한 민수용 K2 모델인 AR-100이 출시되어 판매됐었는데요. 특히 가축을 공격하는 코요테 사냥에 주로 사용되며 아주 좋은 코요테 라이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총기 전문가들도 K2를 직접 쏴보고 테스트한 결과 조정간의 위치가 거슬리긴 하지만 저렴하고 준수한 성능을 가졌으며 여러 총기의 장점을 잘 취합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국 군대의 훈련에서 K2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피지에서 뉴질랜드군이 참여한 합동훈련이 개최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피지는 영연방과 태평양 공동체 회원국으로 최근 중국의 태평양 안보 위협으로 인해 방위협정을 체결했고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의 최정예 육군인 왕립포병연대 1대대가 피지를 방문해서 피지군의 정예부대와 훈련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뉴질랜드 군인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MARSL 소총을 회수당하고 난생 처음 보는 총기를 받아들었어야 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제식 소총 K2였습니다. 머나먼 남쪽 섬나라 피지에서 난데없이 어디서 K2 소총이 튀어나왔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피지는 80년대부터 K2 소총을 수입해 지금까지도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군 교류의 일환이자 피지군과 같은 제식 무기로 경쟁하기 위해 뉴질랜드군에게도 K2 소총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소총을 들어야 했을 뉴질랜드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겨우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총기에 대해 교육받은 뉴질랜드 군인들은 K2 소총과 K3 기관총을 들고 정글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뉴질랜드 팀은 피지의 험난한 환경에서 무기분해 및 조립, 전술사격, 길찾기, 야영술 등 각종 임무를 완수해야 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총기를 들고 참가한 뉴질랜드 왕립포병연대 팀이 9개 팀 중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낯선 총을 든 뉴질랜드 군인들이 평소와 같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K2 소총이 누구라도 손쉽게 사용하고 정비할 수 있게 설계된 총이라는 것과 K2의 기본적인 구조가 기존 뉴질랜드군이 사용해왔던 AR-15 계열의 소총과 유사했었던 덕분이죠. K2 소총을 처음 써본 뉴질랜드 군인들 역시 다루기 쉽고 손에 잘 맞는 소총이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레바논에 주둔 중인 다국적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사격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의 표면적인 목적은 침묵 도모인데요.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세계 각국에서 정예 중에 정예가 모인 연합군인 만큼 사격대회를 통해 국가 간의 문화장벽을 허물고 단합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레바논에 주둔 중인 13개국 14개 부대가 전부 참여하는 사격 경연대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대회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순위권을 전부 독식해버린 것입니다.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우리 동명부대의 신호창 중사와 양진무 하사가 각각 개인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준철 대위, 이현석 중사가 공동 3위에 올라 시상식을 싹쓸이 해버렸는데요. 심지어 동명부대 장병들이 참여한 단체전에서는 종합 2위의 성적을 올리며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오죽하면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의 총책임국인 프랑스 루도빅 소머렛 예비대 지휘관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넌지시 훈련 방법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사흘간의 대회를 지켜본 타국의 군장병들 또한 동명부대의 매 순간순간 감탄과 환호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덕에 해외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의 제식 소총인 K2C1이 초유의 관심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격 경연대회는 다양한 나라가 자국에 개인하기로 참여하는 만큼 상당히 엄격한 조건과 사격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각국의 소총 종류와 조준경 등 부착물이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사격은 오로지 기본 형태의 가늠자와 가늠쇠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착물이나 광학 장비 없이 소총의 기본 성능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하기의 장단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선 사격 방식과 결승 사격 방식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치러지는데요. 일례로 이번 사격 경연대회의 경우 엎드려 쏴뿐만 아니라 10개의 표적에 대해 무릎 쏴, 서서 쏴 등 복합 자세 사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즉, 다분히 실전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군의 사격 실력이 증명된 셈인데요. 이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K2 소총에 타국 군장병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1호 국산 총기인 K1이 제작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국군 제식 총기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국산 총기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난해 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3 기관총이 가장 먼저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K3는 한국 총기 개발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큼 문제가 많은 총기였습니다. 기관총임에도 불구하고 50발만 쏴도 탄걸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자국 총기로 참여하는 원칙을 가진 국제군인 사격대회에서 K3의 기능 결함으로 호주군이 사용하는 M249 기관총을 대여하여 참가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국군에서는 지난 2015년 차기경 기관총 입찰을 시작했고, 그동안 K1, K2, K3 등 국산 총기를 제작하고 생산해온 S&T 모티브가 선정되어 국군을 위한 새로운 무기 K15 경기관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새로운 기관총은 발사속도 향상, 인체공학적 설계, 총기 부속품 장착을 위한 레일 추가 등 여러 개 선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K3의 문제였던 내구성을 확실하게 보완했는데요. K15 기관총은 1600발 발사 시 한 번의 기능 고장만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실사격 테스트 2000발 사격 시 1회 고장 기능만 발생하며 K3에 비해 신뢰도가 7배나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800발을 쉬지 않고 연속 발사하는 테스트에서도 총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불까지 붙어도 단 한 번의 탄걸림도 없이 끝까지 사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15는 지난해 12월부터 국군 일선부대부터 차례대로 보급되고 있으며 K3를 밀어내고 국군의 새로운 군대 지원하기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K3뿐만 아니라 K1, K2 소총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총기들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얼마 전 S&T 모티브에서 K1을 대체할 새로운 국산기관단총 STC-16의 테스트 사격 영상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S&T 모티브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차세대 국산 총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며 과감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고밀도의 진흙탕에 총기를 빠뜨렸다가 다시 꺼내 사격하는 테스트였죠. 과거 미국의 한 총기 전문 유튜버도 K2 소총을 직접 진흙탕에 빠뜨리고 사격을 실시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K2는 총기 내부로 들어간 진흙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탄걸림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새롭게 개발한 STC-16은 최신 총기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냈고, 덕분에 극한의 환경에서도 보장 없이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군의 테스트를 통과한 STC-16은 2023년 12월부터 총 1710정이 납품되어 대한민국 일선특수부대의 새로운 기관단총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요가 다양한 특수전용 총기이기에 K1AD를 이어 국산 명품 총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기라고 해서 꼭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45구경권총 콜트 M1911은 만들어진 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역시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M2 브라우닝 중기관총도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군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콜트 M1911이나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에 비하면 K2 소총은 아직 젊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대전의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 하루빨리 K2 소총을 대체할 차기 제식 소총이 개발되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K방산의 또 다른 인기 수출품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